그러면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점수는 높은 걸 기준으로 삼아야죠. 누가 주는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엄혜원이 주는 점수 이런 건 의미 없잖아요.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도산 와이너리 대표 백승인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와인을 즐기는 데 있어서 좀 겪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두 분께 조금 조언을 얻고자 주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혹시 두 분도 와인을 마트나 보틀샵에서 구매를 하시나요? 저는 현지에서요. 현지에서요? 현지 그 나라 가면은 그 나라에서 저희 구입해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면은 제 와인과 비슷한 와인, 만약에 이태리 갔다 그러면 아마노레가 유명하니까 제 와인이 그 비슷하니까 그쪽 토착 품종 쪽으로 제가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아, 그럼 프랑스에 가셔서 이제 와인을 사오시는? 저는 프랑스는 솔직히 저기 그 샴페인은 유명한 데 어디죠? 쌍파뉴? 쌍파뉴 쌍파뉴 가고는 거기서 최고 유명하고 괜찮은 와인. 소믈리님은 샴페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 엄청 좋아하죠. 소믈리님은 어디서 구입하세요? 저는 남양주. 이제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백화점에서 많이 사요. 와인웍스에서요? 그쵸? 직원 할인 되니까. 근데 잘 안 사요. 이제 산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와인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굳이 사시지 않는다.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좋은 매물 나올 때는 저도 꼭 사요. 와인이 딱 떴다 하면은 반드시 사요. 좋은 와인은 보통 어디에 떠요? 정보를 어떻게 얻어요? 어둠의 경로? 어둠의 경로. 네, 네이버 카페라던가 카톡으로 오던가. 네, 저 같은 초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백화점 가서 구매하긴 하거든요. 네, 저 백화점에서 사는 이유가 저도 이제 우리 소믈리님이 좀 제안해주시는 그런 임직원 할인이 되는 와인들. 그리고 이달의 와인. 그쵸. 아니 이달의 와인은 정말 가격이 좋아요. 제가 선정한 거니까. 많은 애용하겠습니다. 네, 와인을 살 때 저희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떤 걸 살지 고민이 되는 초보자들에 대한 팁을 오늘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처럼 좀 경험이 많으시면은 좀 뭐 어느 정도 뭘 사야겠다, 이걸 사면 이득이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좀 팁들 말을 좀 못하겠어요. 싫어하신 것 같은데. 술 한 잔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 술 한 잔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테이스팅 먼저 해볼까요? 오늘 준비한 와인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와인은요, 대한민국 주류대상 2024년 영예의 주인공, 신세계 와인 부문 3만 원에서 6만 원, 화이트 부문에서 무려 베스트를 받은 와인입니다. 킹스 오브 프로히비션 샤르도네 2021년이고요. 네, 호주산 샤르도네가 되겠습니다. 꼭 바트를 보면은 뭐 같아요? 저 같은데 꼬랑주? 꼬랑주. 보신 적 있으세요, 대표님은? 제가 중국 가서는 이거 200 많이 봤거든요. 버틀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와인입니다.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콜키즈 프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던 와인이에요. 어떤 향이 나죠? 청사과 향이 나요. 소믈리에 다 됐네. 약간 새콤한 느낌? 확실히 약간 좀 위스키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위스키요? 지금 지하신 것 같은데요? 오크향 같은 그런 우디한 느낌. 전 실제로 이 킹스 오브 프로히비션? 이걸 그 시라즈 버전으로 먹어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독특하네요, 이거는. 잘 익은 과일 향도 올라오고, 뭐 바닐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익은 사과라던가 뭐 열대 과일류의 향들도 올라오고, 이런 과일류의 향이랑 오크통에서 숙성해서 올라오는 이 아로마와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잘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처음에 향은 사라우드는 그 향은 살아있는데 좀 약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오크 향이 부드럽게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산미가 치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와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킹스 오브 프로히비션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국 금주법 시대의 왕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샤르도네를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잘 표현해낸 그런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으로 시라즈 와인도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고 이번에 대한민국 주류대상의 대상도 같이 받았습니다. 맛있어요. 더 드릴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주류대상의 이 들라븐 오리지널 브리뜨라디시옹이라는 샴페인도 같이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저거는 테이스팅 안 왔나요? 우리 호스트님께서 방송을 하실 수가 한번 상태를 보고 테이스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게요. 저 멀쩡합니다. 저는 와제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와인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막상 아직도 와인을 사러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저 같은 초보자분들이 와인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와인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수상 이력을 보는 건가요? 수상 이력이라던가 점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상 이력이라고 하면은 뭐 좀 권위 있는 상들이 있나요? 뭐 와인 스펙테이터라던가 로버트 파커라던가 또는 뭐 국내에 뭐 그런 권위 있는 대한민국 주류 대상이라던가 코리아 와인 챌린지라던가 이런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점수는 높은 걸 기준으로 삼아야죠. 누가 주는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엄혜원이 주는 점수 이런 건 의미 없잖아요. 화나신 거 아니죠? 비비노 이런 건가요? 소믈리에들 입장에서는 되게 비비노를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표기를 하게 되면은 그 통계가 틀어지게 돼요. 물론 이제 숫자가 많을수록 반영되는 비율은 적게 되겠지만, 그리고 어떤 와인의 경우는 한 명이 참여했는데 뭐 가격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비노는 저는 조금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좀 전문 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평가한 그런 서비스를 좀 참고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점수를 봤을 때는 와인 스펙테이터, 뭐 와인 엔서지스트, 와인 애드버킷, 그리고 코리아 와인 챌린지, 대한민국 주류대상 요 정도를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나요? 이렇게 뭐 자막으로 나열해주시겠죠? 그리고 디켄터도 있는데 디켄터는 영국이고 와인 스펙테이터랑 와인 애드버킷이랑 와인 엔서지스트는 미국이니까 또 이게 우리나라 정서랑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는 부분을 좀 찾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평가한 코리아 와인 챌린지나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좀 더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 와인들도 점수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와인 생산 협회 자체도 있고 소믈리에들이 현재 점수를 매겨요. 출품을 하면은 이제 점수를 뭐 드라이는 어디 몇 점, 뭐 점수를 매겨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인 거죠. 또 이러면 우리가 저기 어디죠? 이지민이 가는데 대동여주도. 대동여주도. 그 같은 경우는 전통주부터 과실주까지 와인을 술을 보내주면은 점수를 매기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스터 소믈리에부터 시작해갖고 소믈리에들, 전문가들 4-5명에서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음식하고 페어링하고 다 맞춰주죠. 거기에서 봐서 이제 소비자들이 모르면은 그런 쪽으로 우리 한국 와인을 찾으면은 구르기도 좀 수월할 수가 있죠. 그 해외에서 점수를 받은 한국 와인들도 있는 거네요? 그것까지는 노코멘트. 아니 해외에서 점수 받은 거 있잖아요. 저번에 그 독일 베를린 와인 트로피 출품하셔서 골드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한 개밖에 없어요. 크라테 받으셨고 그
그 샤또 미소랑 네, 맞아. 사토미소 이제 일본 그 가서 받았죠. 일본 뭐 사쿠라 대회인가? 그것도 받았고 베를린 와인 트로피랑 포르투갈 와인 트로피에도 출품하지 않았나요? 산막 와이너리도 해외에서 점수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인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4-5군데 와이너리는 해외 품평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와이너리 대표님이신 거네요. 야, 훌륭하십니다. 예. 그때 어떻게 나가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도 해주세요. 우리는 솔직히 몰랐는데 이제 와인 생산 협회에서 특히 영동이나 영천 같은 경우는 와이너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빨리 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틈타서 우리가 그러면 저도 출품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와이너리 개인적으로 오는 건 없어요. 네. 일각에서는 그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블루리본이 미슐랭보다 더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와인도 외국에서 받은 그런 수상 이력보다 한국 주류 대상에서 받은 게 좀 더 한국 정서에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좀 더 맞는 와인들일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와인 스펙테이터와 대한민국 주류대상 뭐 코리아 와인 챌린지를 놓고 비교한다고 보면 와인 스펙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와인에 좀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와인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주류대상이라던가 코리아 와인 챌린지는 일단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와인들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가격대도 맞추어서 뭐 3만 원대 미만, 뭐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와인, 뭐 5만 원대, 뭐 10만 원대 이상 이런 식으로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구색이 잘 맞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최고 큰 거는 우리술 품평이죠.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 주류대상 같은 경우는 광범위해요. 이래 보면은 좀 내 생각으로는 저 와인이 대상? 이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술 품평회에서 작년에 대통령상 수상하셨다고 크라테가. 근데 그 전부터 대상은 받았어요. 대통령상은 뭔가요? 제일 좋은 상이죠? 이제 우리나라 술 중에서 이제 뭐 과실주, 뭐 전통주, 청주, 약주 중에 대통령상 있는 건 우리술 품평회밖에 없죠. 네, 그밖에. 그러면 우리술 품평회가 제일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위 있다고 보죠. 근데 대통령상 받으신 거예요? 작년에? 주더라고요. 그럼 뭐 한번 쏘셔야겠네요, 대표님. 네, 죄송하지만 1,000만 원 받아가지고 한 1,500 날라갔습니다. 쏘시느라. 저한테는 안 쓰셨잖아요. 오늘 뭐 쏘볼까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대통령상의 수상 기준은 뭐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품평에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고요. 네, 이제 외관, 향, 맛 이런 부분을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총 집계를 해서 한번 거르고 그리고 또 다시 해서 또 거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 매기는 거죠. 매출에 영향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있죠. 얼마나? 대통령상을 받으니까 그냥 대량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확실히 이게 틀리구나. 그리고 홍보도 확실히 이제 농림부, AT, 블로그, SMS 막 인쪽에서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전화하고 이러더라고요. 외국에서도요? 네. 일본에도 제가 50병 보냈어요. 이 품평회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술하는 사람은 최고. 그니 이거 한번 받는 게 소원이랍니다. 대표님은 그럼 이 상 받으시려고 개인적으로 하신 노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와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진짜 뭐 상이나 상을 받는데 너무 나는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런 상을 주니까 술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오르막내리막이 없어갖고 항상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걸 인정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믈리에와의 친분이 좀 수상에 영향이 있나요? 친분? 이 사람 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소믈리에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일단 블라인드로 하니까 굉장히 공정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라인드로 해도 대략 알아요. 예, 대략 이 와인 어떤 와인이다. 정말 최고의 상위권 와인을 딱 꼽으면 20개가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와인들은 대략 어디인지는 이제 하도 많이 테이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략 이거는 여기 같다라는 게 대략 이제 와요. 느낌이 와요. 그런데 알면서도 되게 객관적으로 줘요. 심지어 심사평에다가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이 와인은 원래는 품질이 더 높은 와인인데 올해 빈티지는 굉장히 아쉽다. 막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모든 소믈리에들 심사위원들은 다 그렇게 하고 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 그 와인이 더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와제트에 항상 저희 로버트 파커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 혹시 아세요? 로버트 파커 모르면은 되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진짜로 너무 이렇게 수더분하게 컨셉을 잡으셔가지고 그냥 와인에 점수 매기는 사람? 근데 로버트 파커가 점수를 매기면은 그 와인은 뜨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믈리에님? 그 이제 정식 이름은 로버트 파커 주니어고요. 우리는 보통 파커 형이라고 하는데 원래 파커 옹이고요. 예.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고 그 원래 변호사셨어요. 근데 와인을 이제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와인 평론가가 되셨는데 저분이 왜 유명하냐면 와인의 100점 만점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와인을 잘 모르죠. 그런데 이거를 점수화 시켰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다가가게끔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공정성이 있습니다. 와인을 협찬을 받지 않아요. 다 본인 돈으로 사서 와인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평가하는 와인이 1년에 약 3만 개 정도. 1년에 3만 개면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돼? 100개 이상 해야 된다. 또 테이스팅 할 때 삼키나요? 아니 삼키진 않지. 삼키면 매일 술 취했습니다. 예, 삼키면 이렇게 저처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테이스팅 하는 시간도 항상 정해놓고 뭐 오전 10시 뭐 오후 뭐 1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테이스팅을 하다가 이제 로보트닷컴 설립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파커 온께서 다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소속된 또 테이스터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 그래도 이제 회사는 계속 있으니까 RP 점수가 계속 나오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와인 스펙테이터 점수도 나오고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오랫동안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제임스 서클링이 지금은 독립해서 JS 점수가 나오고 예, 뭐 이런 와인 평론가들이 계속해서 자기 점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수상 뭐 이력이나 그 점수에서 평가가 낮은 와인들은 실제로도 상대적으로도 별로였나요? 아무래도 사람 입맛은 비슷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약간 파커옹의 좀 그 특징이 뭐냐면 파워풀한 와인을 상대적으로 점수를 잘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탄닉하거나 풀바디 와인을 점수를 잘 주는 편이라서 프랑스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이나 미국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점수를 잘 받고 반대로 부르고뉴 와인들은 점수를 잘 못 받는 편이긴 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던 와인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뭐 한때는 이제 부르고뉴 쪽 사람들은 뭐 파커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파커의 입맛은
뭐 와인이 진하면 그냥 다 오케이다. 와인이 뭐 파워가 있으면은 무조건 파커 점수는 다 좋게 나온다. 약간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있었습니다. 네. 저는 파커홍 만나봤거든요. 그래요? 저는 파커홍 만나봤어요. 어디서요? 미국에서? 아니 한국 오셨을 때 만났어요. 왜 전화 안 했어요? 난 전화 안 했어요. 그때는 모를 때예요, 대표님. 예, 저 만났었어요. 우와. 예, 만났었는데 파커홍께서 이제 신라 호텔로 오셨었어요.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가 201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예. 삼성그룹의 초대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 호텔로 오셨는데 원래 행사장에 가기 전에 와인 꿈나무들을 위한 자리로 1시간 정도의 어떤 그런 세미나 그런 시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열정이 넘치세요. 예. 거의 세계 최고의 평론가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그때 이미 좀 건강이 좀 이렇게 좋지 않으셔서.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가셔야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계속 받으시고 계속 끝까지 좋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열정이라던가 어떤 노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질문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그래서 파커옹을 존경합니다. 근데 입맛은 약간 좀 편중되지 않았나? 네. 네, 그럼 와인을 고를 때 점수나 수상 경력이 좀 영향을 주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와인 고를 때 점수나 수상 경력은 안 봐요. 전문가시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살 와인을 그냥 목적을 갖고 사기 때문에 그런 점수나 어디에 어떤 수상 경력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르도 그랑크리의 2007년 빈티지나 2013년 빈티지가 오프 빈티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평가가 안 좋으니까 가격도 쌌어요. 저는 그 빈티지 와인들만 많이 샀어요. 많이 사서 많이 먹었습니다. 안 좋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저는 싸게 살 수 있었고요. 숙성 잠재력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빨리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오히려 그 점수나 수상 경력 상관없이 그렇게 저는 제 목적에 따라서 와인을 그냥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구매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람회를 많이 나가요. 행사를. 그러면 내 와인도 나가지만은 이제 외국 와인이나 우리나라 와인도 전부 다 제가 테스팅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맞다. 그러면은 제가 구매를 해요. 구매하기 전에 보기는 봐요. 이게 어디 대해서 뭘 했다 이걸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일반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뭐 점수나 이런 걸 보겠지만은 저는 반반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고 맞으면 내 입에 맞으면은 저는 구매해요.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박람회에서 직접 시음하고 바로 구매한다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옆에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추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임직원 장터 있잖아요. 네. 그게 그 파일로 그 리스트업을 쫙 해주세요. 그 소믈리에님께서. 그러면 와인마다 그 옆에다가 그 특징 같은 거를 적어주세요. 뭐 10,000원치고는 먹을만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싼 맛에 먹을만함. 뭐 이 와인은 강추 막 이런 맛 같은 것도 테이스팅 해주시는 그런 노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조금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와인 고를 때. 좀 특혜죠, 저만의. 그게 아니라면 뭐 보통은 샵에 가서 이제 그 직원분들한테 좀 추천을 받거나. 그것도 좋죠. 그리고 보통 저 같은 소비자들은 비비노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저 옆에 분들만 봐도. 어플로 이제 와인 정보 검색 서비스, 어플이 이제 비비노가 있고 또 와인 서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와인 서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웹 기반이에요. 웹 기반 서비스라서 거의 한 20년 이상 됐거든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그 소매상이랑 생산자만 해도 거의 한 10만 개 조금 안 될 겁니다. 예. 그런 만큼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제품만 해도 뭐 통계치가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비비노는 이제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넘었죠. 소비자들이 대중들이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예. 그런데 와인서처는 웹 기반이고 비비노는 앱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와인서처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그 와인의 정보라던가 가격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비비노는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 아무래도 신뢰성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와인을 골라야 할까요? 콜키즈 프리? 쇼츠를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송기범 소믈리에가 아주 정성 들여서 쇼츠를 이제 촬영을 소개를 했고 와인에 대해서 고심해서 선정한 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0까지 되죠. 이거 나올 때쯤이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선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고 또는 이제 와지트에 나오는 와인들 다 선정해서 나오는 와인들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너무 사심 가득하네요. 예. 사심도 가득하지만 실제로도 맛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은근히 앞광고를요. 네. 와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말 잘하지 않았어요? 안 잘했어요. 근데 안 떨고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파커의 옹이 수도산 와이너리의 크라테를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뭐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니면 뭐 약간 방송용으로 말씀드려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대표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분이 파워풀한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드라이 먹었으면 아마 좋은 이미지가 안 됐을까? 그래서 몇 점? 65점.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술 한잔 살게.